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는 우리 금요일마다 컬리의 상품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아 이걸 컬리에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 쭉 가지고 오면 이제 같이 저희 이제 컬리 내에 있는 여러 팀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앉아서 시식도 해보고 이거 우리 고객한테 팔아도 될까? 뭐 이런 토론도 하고 하는 거를 금요일날 하루 종일 하는데 MD. 네 맞아요. 그러니까 MD들이 상품을 가지고 오면 컬리 내에 있는 MD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아 이 MD가 제대로 상품을 갖고 왔나 뭐 정말 맛이 있나 가격은 적정한가 뭐 이상한 재료가 들어간 건 없나 이런 거 같이 보는 자리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새로운 상품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특정한 종류의 신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뭐 예를 들면은 채소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종류의 채소만 먹은 것 같지만 예를 들면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채소가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우리 기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허브라 그래서 뭐 바질이라든지 이런 되게 서양식에 많이 쓰이던 향이 강한 이제 채소류들이 대단히 많이 런칭을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요리도 뭐 맨날 이제 한식만 해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걸 하다 보니 서양식에서 많이 쓰는 허브도 쓰게 되고 그 허브를 예전에는 말린 것만 있었는데 오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생허브도 생기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먹는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트렌드를 볼 수 있어요. 배부르시겠는데 그거 하면 엄청 배불러요. 네. 네? 음식을 어느 정도 드세요 그때는? 그래서 많이 먹으면 하루 500가지 이상 먹는 날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요새는 이제 방역수칙 때문에 밤 9시에 무조건 끝내고요. 네. 근데 옛날에 이런 이슈가 없었을 때는 막 12시, 1시까지 먹은 적도 있어요. 네, 하루에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체력과 의지와 이제 저처럼 약간의 덕업일치 한 사람만 좀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워낙 먹는 거 좋아해서 자가 어디에 새로 맛있는 집 생겼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줄 서서 가서 먹어야 되는 네, 그래야 직성이 풀리던 성향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완벽한 덕업일치입니다. 네. 혹시 몇 시쯤에 일어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잠은 언제 주무시고 몇 시간 정도 주무시고? 네. 저는 일단은 무조건 회사에 나와야 하는 시간 마이너스 3시간 전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저희가 10시까지 출근이어서 6시 반, 7시에 일어났는데 최근에 한동안 조금 일찍 나와야 될 때가 있어서 8시까지 나와야 되면 그럼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5시에? 네. 3시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명상하고 운동하고 뭐 커피 내려서 마시고 아침 해먹고 이렇게 차 타고 오고 딱 맞는 시간. 그렇군요. 네네. 잠은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잡니다. 그냥. 네, 그래서 뭐 다시 일어나야 되면 전날 몇 시든 잘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12시간을 못 자고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11시까지 주문받고 이제 12시에 그 차량들이 출처하는 요거를 대체로는 봐야 좀 마음이 놓여서 들쑥날쑥한 편인데 창업 초창기에 진짜 조금밖에 못 잤어요. 막 3시간씩 자고 이래가지고 너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의 날들은 5시간 이상은 자는 편이고요. 네. 우리 어린이 기자님들 많이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키가 크고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때 대표님의 장래희망은 어떤 거였고 그 꿈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시면서 어떻게 변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음악가가 꿈이었어요.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음악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달아서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마음의 결정을 했죠. 나는 정말 음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의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난 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사회문제 전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뭘 할지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었고요. 생각을 해보면 뭐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시기 그리고 이게 잘 안 될 것 같을 때 간혹 가졌던 뭐 소소한 꿈들 펀드 매니저, 외환 딜러, 도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자꾸 바뀌고요. 바뀌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대학 가서도 계속 바뀌었어요. 대학 가서도 처음엔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해서 뭐 이런 걸 해야지, 유행 같은 데 가야지 하다가 서른이 될 때까지도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정하지 못했던 그게 마음이 많이 바뀐 케이스였는데,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그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뭘 할지 안다라는 거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지, 그걸 했을 때 내가 즐거울지 안 즐거울지 아는데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 기자님들도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를 빨리 정하지 말고 계속 찾아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바뀌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도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 꿈에 뭐 목록이 뭐가 있나요? 유엔 가시는 것도 있었고, 음악가는 어렸을 때 본 꿈이고. 네, 그리고 뭐 본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외환 딜러, 교수.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의사셔서 네. 뭐 어렸을 때는 의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다가 뭐 인권 변호사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네. 네, 그리고 잠깐 대학교 때 요리사가 되고 싶기도 해요. 정말 요리를 좋아하시는. 정말 요리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몰래, 지금은 아시지만 네. 잠깐 요리 학교를 다녔던 적도 있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요리는 정말로 그 육체적 체력이 필요한 그렇죠. 네, 직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새벽 배송을 받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박스 안에 또 박스, 그리고 또 포장을 해서 쓰레기가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물론 재활용 가능한 포장이었지만 그걸 포장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길더라고요. 좀 더 간편한 포장과 오랜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아이스팩 개발을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컬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연구소 중에 하나가 포장재 연구소가 있어요. 방법과 재질을 계속 개발을 해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아, 이거 어차피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쌌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포장재 연구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어떤 포장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배송하는 이 상품들이 배송 차량 안에서 흔들려도 깨지지 않고 무르지 않고 상하지 않는지를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최소한의 포장만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고, 실은 이 최소한의 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계란 같은 것들은 깨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깨진 계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그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온도, 즉 이제 예를 들어 냉동 고등어가 냉동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미생물이 번식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육안으로는 멀쩡한데 나중에 엄마가 이거 냉동실에서 꺼내서 구웠을 때 냄새가 난다거나 상해 있다거나 하는 일이 생겨서 이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포장법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도 특정 방식으로 포장을 해라 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음식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포장재는 꼭 써야만 한다라는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칙도 지켜야 되고 깨지지도 않아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구한테도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포장재 연구소에서는 포장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장재 연구소가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이 여러 형태의 이제 포장재를 써서 계란을 정말 많이 떨어뜨려 봐요. 네. 그래서 이제 1m 낙하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1m 위치에서 떨어뜨렸을 때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종이로 된 포장재 몇 번이나 둘러야지 계란이 안 깨지는가, 이제 이런 실험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완충제를 써야 흔들려도 깨지지 않는가, 이런 실험도 하고요. 또 요새는 그 포장재 관련해서도 컬리가 쓰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 아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물에 이거는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는 스티커 없는 물병 같은 것들도 이제 식품을 만드는, 예를 들어 여기는 롯데에서 만드는데 롯데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컬리도 그런 상품들이 고객한테 많이 팔리면 환경에 더 좋기 때문에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우리 같이 일하는 식품 제조사한테 말씀도 드리고, 네, 라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대표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거기서 매일 하나씩 고치다 보니까 성장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김수라 대표님을 보았습니다. 분명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셨을 텐데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시고 계세요? 일단 제가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네.